빨리 와. 로마는 우리 왕이 다스리는 왕정에서 시작을 했죠. 7명의 왕이 있었죠. 자, 그러다가 그 왕을 쫓아내고 귀족들이 이제 로마를 이끌어갔죠. 그 로마 귀족들이 중심이 된 원로원이라는 기구 기억나죠? 네, 그리고 원로원에서 선출하는 집정관, 그리고 로마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회. 자, 이런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로마를 공동으로 이끌어갔죠. 자, 이런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죠. 자, 로마는 왕정에서 시작해서 공화정으로 발전을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가 시칠리아라는 그 섬을 두고 패권 경쟁을 벌이죠. 그 패권 경쟁에서 로마에게 도전장을 내민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카르타고였죠, 그죠? 예. 자, 카르타고랑 로마가 지중해를 놓고 싸움을 벌이잖아요. 120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여요. 그 무슨 전쟁이죠? 카르타고 포에니 전쟁 시험에 낼 거예요. 알아두세요. 쓰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이 3번의 전쟁에서 이제 로마가 모두 승리를 했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카르타고 사람들이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끔 그 카르타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카르타고 사람들의 논밭에다가 소금을 뿌려놨다 그래. 그쵸? 이게 전쟁이란 건 그렇게 무자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로마가 승리로 끝이 나고, 네, 로마가 지중해 주변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지중해는 로마의 후수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지중해 주변에 많은 그 정복 지역들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정복 지역들은 다 귀족들이 차지했죠. 목숨 걸고 싸운 거는 평민이고 시민들인데 대부분 돈 많은 원로원 귀족들이 그 넓은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그 정복 지역에서 그 노예로 만든 그 정복 노예들, 예, 이 노예들을 데리고 그 넓은 땅들을 이제 경영을 했죠. 자, 그 대농장을 뜻하는 라틴어 뭐였어요? 라티푼디움이었죠, 그죠? 예. 자, 로마군의 주력은 평민들, 시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우기만 했지, 정작 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를 못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귀족들을 막 비판하면서 호민관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두 형제, 그라쿠스 형제죠. 지금 얘기한 것도 다 낼 거예요.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 예, 이런 것도 다 기억해 두세요. 예. 자, 그라쿠스 형제는 더 이상 로마 귀족들이 이제 원로원 귀족들이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땅에서 더 이상 못 가지게 하고 대신에 새롭게 로마가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땅들을 전쟁에 참여했던 평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개혁안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농지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혔죠. 자, 그래서 원로원 귀족들이 그라쿠스 형제들을 막 공격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형이었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암살하죠. 네. 자, 그리고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형의 의지를 이어받아가지고 개혁을 이어가지만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결국은 귀족들에게 쫓겨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라는 게 워낙 많은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라쿠스 형제는 죽었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평민파, 반면에
자, 원로원. 로마는 원로원의 나라다. 귀족 중심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이제 귀족 중심으로 로마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귀족파, 벌족파라고도 했죠. 옵티마테스, 포플라레스 혹시 기억나나요? 네. 자, 그렇게 로마는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귀족들이랑 평민들이 계속 이제 대립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그 정복 지역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노예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싸움을 시켰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게 했잖아요. 이걸 사투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네, 이들은 글라디우스라는 칼을 차고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웠단 말이에요. 이들을 뭐라고 불렀죠? 네 글자로? 예, 검투 노예라고 불렀고 영어로는 예, 글래디에이터라고 불렀죠. 자, 그 글래디에이터들끼리 서로 죽기 살기로 막 싸우다가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검투 노예 중에 하나였던 스파르타쿠스 기억나요? 네. 자, 그 스파르타쿠스가 예, 그 귀족들에게 반발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로마 공화정 말기에 있었던 스파르타쿠스의 난이죠. 자, 스파르타쿠스도 쓰는 거 낼 거예요. 기억해주세요. 검투 노예. 스파르타쿠스죠. 네. 자,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진압이 됐고 스파르타쿠스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돼 십자가형을 당하죠. 네. 자,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 영웅이 떠올라요. 자, 돈이 많았던 고리대금업에 종사했던 크라수스. 자, 그리고 동방, 저 시리아라든지 여러 그 동방, 뭐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요런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인기가 많았던 폼페이우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지중해 일대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군사적으로 명성이 높았던 폼페이우스가 있었고요. 원래 귀족 집안이지만 평민파 쪽에 속해가지고 이 평민들에게 달콤한 얘기들을 잘하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카이사르가 있었죠. 자, 이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이 크라수스 두 영웅을 잘 이제 이렇게 갈등하는 두 영웅들을 잘 대립하면서 이 세 영웅들이 권력을 셋이서 나눠 가지게 되죠. 자, 이런 거를 로마에서 트리움브레이트 1차 무슨 정치라고 불러요? 삼두 정치라고 부르죠. 네. 자, 카이사르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군사적 경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 집정관이 된 다음에 시간 지나가지고 이제 갈리아 총독으로 갈리아가 지금은 어디예요? 그것도 낼게요. 갈리아가 지금은 어디예요? 프랑스죠, 그죠? 네. 갈리아 지역 총독으로 파견됐어요. 당시 갈리아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로마인들, 라틴족들이 살고 있었나요? 켈트족들이 살고 있었죠. 금발에 푸른 눈에 이렇게 바지를 입는 로마인들은 치마를 입는데 바지를 입는 켈트족들이 살았는데 그 켈트족들을 정벌하러 갈리아 원정을 떠나죠. 자,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 7년 동안 수행하는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쓰는 일기. 이게 카이사르가 남긴 갈리아 원정기였죠. 자, 요것도 시험에 낼게요. 네, 다 기억해 두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갈리아 원정에 성공을 했죠. 알레시아라는 곳에서 그 켈트족의 영웅이었던 베르긴 게토릭스를 무너뜨리고 갈리아 지역을 평정하다시피 해요. 자, 그리고 지금의 영국, 브리타니아 지역까지도 카이사르가 좌표를 찍고 돌아와요. 근데 정복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게 힘이 커가지고, 예, 영국이요.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 카이사르가 갈리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돼요. 프랑스 뭐 이런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원로원에서는 긴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저 카이사르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 군대 데리고 로마로 돌아오면 지가 왕이 될지도 모른다. 자, 요때 마침 또 크라수스는 저 파르티아 지역으로 원정을 갔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쵸. 파르티아 군대에게 져서 잡힌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쵸. 이게 끔찍하게 죽었다 그랬죠. 평소에 남한테 돈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받아가지고 떼부자가 됐던 크라수스인데 악명이 높았단 말이에요. 너 금 좋아하지? 이거 가지고 저 세상 가라 해가지고 파르티아 사람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입속에 부어버렸다 그랬죠. 자, 크라수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양강구도가 됐죠. 폼페이우스랑 누구?
카이사르. 자,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는 그 정략 결혼을 한 사이였어요. 둘이 결혼한 게 아니라 카이사르의 하나밖에 없던 외동딸 율리아랑 나이 많은 저 폼페이우스, 늙은 폼페이우스랑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리아가 폼페이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죠? 아이도 죽고 율리아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랑 폼페이우스를 연결해주는 끈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죠. 자, 그러면서 이제 카이사르는 그 뭐 폼페이우스에게 칼을 들이밀어도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 됐죠. 자기 이제 딸도 죽었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그리고 이제 파죽지세로 카이사르가 로마로 들어오니까 폼페이우스는 로마에서는 도저히 지금 이 카이사르를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옆에 어디로 가요? 그리스로 넘어가죠. 그죠? 네, 그리스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일전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끌면서 한때 동방 원정에서 자기가 이름이 높았기 때문에 서서히 군대를 모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폼페이우스 판단이 거기까지 맞았는데, 자, 카이사르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쫓아왔죠. 그리고 그리스 그 파르살루스라는 곳에서 폼페이우스 군대와 일전을 벌여서 폼페이우스를 무너뜨리죠. 폼페이우스는 전쟁에서 진 다음에 바다 건너 어디로 도망쳤죠? 이 이집트로 도망갔죠. 도시 이름이 뭐였어요? 파르살루스. 네. 사루스. 네, 파르살루스 전투. 이집트로 도망을 왔어요. 예전에 폼페이우스가 이집트 왕을 도와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집트 왕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폼페이우스를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뒤쫓아온 카이사르한테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선물로 줬죠. 자, 근데 카이사르는 화가 많이 났죠. 아니, 그쵸. 로마의 위대한 영웅 장군을 어떻게 이집트 놈들이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폼페이우스 목을 쳤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게끔 했어요. 당시 이집트는 방금 얘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그 여동생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가 원래 공동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둘이서 권력 다툼을 벌여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그쵸 쫓겨나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오빠한테 목숨을 잃을까봐. 자, 그런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왔는데, 자, 클레오파트라가 숨어 있다가 자기 따르는 하인을 시켜가지고 배 타고 몰래 카이사르한테 접근을 하죠. 그 다음에 카이사르 앞에서 어떻게 등장했다 그랬어요? 그쵸. 이불에 자기를 싸가지고 카이사르 앞에서 이불을 딱 이렇게 열었더니 짜잔 하고 등장했다 그랬죠. 52세의 나이 많은 카이사르가 일설에 의하면 머리가 이렇게 다 대머리였다 그래요. 그거 좋은 지적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여기 약간 여기 앞머리가 지금 벗겨지고 있죠. 예, 대머리 되기 전인데 이게 30대부터 벗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약간 넓죠. 이막 앞머리가. 예.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람들 앞에 연설하거나 나중에 50 넘어가지고 이렇게 설 때는 항상 월계관을 쓰고 나왔대요. 너희 그, 예. 너희 그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 알죠? 다프네라고 해서 뭐 아폴론이 사랑했던 여인 알아요 혹시? 네. 그리스 신화에? 자, 에로스가 장난을 쳐가지고 아폴론한테는 금화살을 쏘았고 다프네한테는 나파살을 쐈죠. 자, 금화살 맞고 처음 본 대상 사랑하게 되죠. 나파살 맞고 처음 본 대상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아폴론이 다프네랑 굉장히 그쵸. 아폴로는 다프네를 사랑해서 쫓아다니는데 다프네는 계속 싫다 싫다 그랬죠. 피가 되지 않아. 예,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다프네가 아폴론에게 거의 잡힐 때쯤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강의 신한테 어떻게 해달라 그래 자기를. 그쵸. 난 죽어도 싫으니까 나무로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 나무가 월계수죠. 그죠. 그래서 그 아폴론이 다프네를 잊지 못하고 그 월계수 나뭇잎을 승자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든 로마든 이긴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다 맞아요. 월계관을 쓰죠. 월계수입으로 만든. 근데 카이사르는 꼭 공식 석상에서 뭘 썼다? 네, 월계관을 썼어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닮아요. 머리를 좀 네, 맞아요. 허전하니까. 호주머니가 좀
자, 그런데 아무튼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만났죠. 자, 이제 만나서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듣고 클레오파트라 미모에 반하기도 해가지고 클레오파트라에게 힘을 실어주죠. 그 오빠였던 프톨레이마이오스 13세를 카이사르 힘으로 제거를 해버리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 되죠. 자, 그리고 카이사르와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진하게 6개월 동안 연애를 하죠. 자, 그 연애 과정에서 아이가 하나 생기죠. 카이사르, 주니어 카이사르라는 뜻의 아이 이름이 뭐였어요? 카이사리온이었죠. 그죠? 카이사리온. 자, 그런데 문제는 곳곳에 아직 로마 주변에 폼페이우스의 잔당들도 많이 남아있고 로마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카이사르가 이집트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그 이집트에 가 있다는 것 자체가 로마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여론을 알아채고 자 이제 폼페이우스 잔당들을 그리스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해가지고 다 무찔렀죠. 자 그리고서는 반노라 반노랑 이겨도. 그쵸. 네. 뭐 네 반노라 네 보안노라 네 이겼노라 자 베니비니 비시 잠시만 예.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네 완노라 보안노라 이겼노라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로마로 개선을 하게 되죠. 자 로마로 개선한 카이사르 자 이제 집정관에서 넘어서서 독재관에 임명이 되는데 독재관 임기가 원래 6개월이죠. 자 근데 이걸 상식을 깨고 독재관 임기를 몇 년으로 늘렸죠? 10년으로 늘렸죠. 네, 그쵸. 근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이걸 또 얼마로 늘렸어요? 네, 죽을 때까지 종신 독재관으로 늘렸죠. 자, 그래서 원로원은 점점 카이사르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카이사르를 싫어하게 되죠. 자, 이런 와중에 또 이집트에 있던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아들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로마로 오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집트 여왕이다 환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카이사르를 손가락질하기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이사르가 원로원 귀족회의에 참여했다가 어떻게 돼요? 23번을 칼에 찔려가지고 암살당하죠. 자, 원로원 당시 이제 그 귀족들은 카이사르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를 죽이면 민중들이 환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영웅 카이사르를 죽였다고 원로원 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 좋은 여론이 훨씬 많았죠. 자, 그래서 요때 카이사르가 누구한테 원로원 의원들한테 이제 원로원 의원들이 원래 원로원 귀족회의장에 칼을 차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몰래 칼을 숨기고 들어갔다가 왕이 되려는 카이사르를 기습 공격해서 23번을 찔러 죽였어요. 여러 명이. 한 사람당 한 명은 한 번은 아니겠죠. 원로원 의원이 수백 명이 넘으니까요. 가가지고 막 그 힘센 의원들 몇 명이 막 찔렀겠죠. 그중에 공화파 이제 브루투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자, 카이사르가 죽고 이제 다시 권력이 또 3등분이 돼요. 카이사르는 딸만 있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카이사르가 유서를 남겼는데 자기 누나, 네, 율리아라는 자기 누나의 손자, 네, 외손자, 누나도 딸만 있었거든요. 그 누나 딸의 아들, 네, 그 아들이 옥타비아누스라는 네, 그 외종족하였어요. 이게 좀 따지면 좀 복잡한데 이 외종족하 옥타비아누스가 전쟁터에도 데리고 나보고 해봤었는데 굉장히 좀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뛰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그 당시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됐던 그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양자로 임명하면서 후계자로 임명한다는 유서를 남겨요. 자, 이렇게 해서 졸지에 별로 듣보잡이고 이름도 없고 인기도 없었던 카이사르의 저 먼 외종족하, 네. 그 옥타비아누스가 돌연 이제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카이사르 군단에서 카이사르의 오른팔 역할을 담당했던 카이사르의 충복 안토니우스, 그리고 또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레피두스. 자, 이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눠 갖는 2차 삼두 정치가 전개가 돼요.
자, 카이사르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유언장에 그 클레오파트라나 카이사리온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실망을 했겠죠. 내 아들이랑 내 이름을 왜 그렇게 좋아한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가지고 아들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다시 로마에서 어디로? 자기네 나라? 이집트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그 이집트로 돌아가는 클레오파트라를 굉장히 뭐랄까, 아쉬운 반, 사랑하는 거 반, 예. 막 들끓어오르는 거 반으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누구?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애절하게 클레오파트라를 마중을 놔. 자,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관계예요? 그 쫄다가 그치.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쫄따구였죠. 안에 부하였잖아요, 부하. 자,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애인이었죠. 그죠? 그치. 자기 주인, 자기 윗사람의 여자죠. 근데 워낙 예뻤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가 평소에 클레오파트라를 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자기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카이사르가 죽었잖아요. 임자가 없죠, 이제. 자, 안토니우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 거죠. 예. 자,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자, 카이사르를 죽인 그 공화파들을 옥타비아누스랑 레피두스랑 손을 잡아서 지중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공화파들을 제거하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조금 안정이 된 상황에서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호련이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이집트로 가버려요. 자, 이집트로 가서 이제 아주 그 애정어린 구애를 하죠. 구애가 뭔지 알죠? 자, 클레오파트라는 야심이 있는 여자였고 안토니우스가 그 카이사르 군대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안토니우스가 또 지적이기도 했고 잘생겼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진하게 또 연애를 하게 돼요. 그건 왜 욕을 자,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부터 해가지고 소설 엄청 많아요. 네. 자, 그런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사랑을 나누죠. 자, 근데 결국은 이 레피두스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세력도 약했고 로마에 있다가 옥타비아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레피두스는 옥타비아누스 세력에 흡수가 된다. 이제 또 양강구도가 됐죠. 옥타비아누스 대 누구? 안토니우스. 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전통의 수도 로마가 근거지였고 로마의 원로원 귀족들과 함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그러니까 식량이 풍부한 저 이집트로 가가지고 동방의 어떤 넓은 영토랑 그리고 카이사르 군의 막대한 지지를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안토니우스가 유리했어요. 군사 숫자 면에서나. 자, 그래서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다가 먼저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를 공격을 해요. 자, 그 전투가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에요. 악티움은 여기 지금 그리스 보면은 그 오디세우스 고향 이타카 섬이거든요. 그 이타카 섬 위에 여기 조그만 또 그 악티움이라는 그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벌어진 바다에서 벌어진 해전이 악티움 해전이에요. 자, 악티움 해전 당시에 군사 숫자는 안토니우스 생각은 이렇게 가가지고 로마를 이탈리아 서쪽에서 공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군사 숫자는 근소하게 안토니우스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그 안토니우스가 타고 왔던 함대, 그러니까 배가 뭐랄까 더 견고하고 탄탄했어요. 그리고 고대 그 배들은 전투를 벌이면 어떻게 전투를 벌이냐면 너희 패싸움? 배싸움이 배싸움인데 너희 이순신 장군 명 거북선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죠? 자, 거북선이 이렇게 들이받잖아요. 그죠? 충파라고 하죠. 예. 그, 예, 단단해.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배가 단단하고
배 그 머리 맨 앞에 충각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쇠로 된 단단한 그 충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케줄. 반면에 옥타비아누스 배는 숫자는 많은데 배가 작고 네, 기동력이 대신 뛰어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안토니우스 대 옥타비아누스가 누가 이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튼 일전을 딱 벌이게 되는데, 자,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던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남자친구 전쟁하러 간다고 자기도 이집트 여왕이니까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구하다가 안 틀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 막상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이집트 여왕이고 자기 신의 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한껏 높인 다음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막 화살 날라오고 배가 부셔지고 하는 걸 보니까 가슴이 어땠을까요? 쫄렸겠죠. 두근두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전쟁 도중에 이집트로 가버려요. 뭐야, 조심하자. 그거지. 자, 안토니우스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의 여자친구이자 여신이자 전부였는데, 어떻게 보면 승리를 상징하는 자기의 어떤 마스코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애인이 갑자기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 배가. 안토니우스도 어떻게 됐을까요? 사기가 떨어졌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대장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야. 클레오파트라를 따라서 이집트로 도망가요. 미안, 되게. 그리고 이집트까지 좋아. 진짜 작가이지 예쁘다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아, 자,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손쉽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악티움 해전입니다. 스토리가 잘 먹혔다. 맞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근데 이때 또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안토니우스랑 클레파트라는 그 전투 악티움 해전 이거 한 번은 졌다고 우리 이 강한 이집트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승부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죠. 예. 이 지중해에 있던 여러 민족들, 여러 군인들, 여러 귀족들, 평민들이 이 전투 한 번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큰 승부에서 안토니우스가 자기 여자친구 따라서 냅다 꽁문을 빼버렸죠. 자, 그래서 이때 이집트에 있던 안토니우스의 군대도 다 도망을 가버려요. 네. 어디 보면.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가 손쉽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상륙한 다음에 자, 안토니우스를 잡으러 가요. 안토니우스는 남은 군대를 이끌고 옥타비아누스랑 일전을 벌이려고 했지만 자, 얼마 안 되는 군대마저도 그 옥타비아누스랑 대치하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가요. 아, 자, 안토니우스가 결국은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혼자서 4만이 넘는 옥타비아누스 군대에게 덤벼들어요. 자, 그랬다 결국은 안토니우스는 손쉽게 포로가 되죠. 저러고 이기면 진짜 겁나 멋있대. 자,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결국은 옥타비아누스 손에 처형을 당하고, 자, 이제 남은 거는 누구예요? 여왕. 네, 클레오파트라죠? 네. 자,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자신이 안 해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안 해요. 포로로 하려고 했어요. 맞아요. 네. 제가 내려와.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한테 가가지고 이집트 여왕 자리나 이런 것들 보존을 해줄게. 대신에 이집트에 살 수는 없어. 예? 나랑 어디로 가자? 로마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로 데려가려고 그랬을까요? 장비로 맞을. 그런 것도 있고, 이집트를 제일 좋아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왕비로 만들려고. 로마에서는 장군이 외부 나가서 승리를 하면 자 로마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개선 세레모니를 한단 말이에요. 개선이 뭐예요? 전쟁에서 그렇지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로마 시민들한테 환영받으면서
그 개선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수단이죠. 이집트 여왕을 잡아왔다 이거잖아요. 그 용도로 써먹으려고 클레오파트라를 데려가려고 했어요. 자,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거를 단호히 뭐죠? 거절해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끊었을 것 같아요, 목숨을? 저 스트레스는 몰라. 제가 바다에 빠져요. 그 시 시체라도 갖고 가면 자, 이집트 가면 이런 뱀 있죠, 이거. 뭐죠, 이거? 뱀의 코브라. 방울뱀도. 코브라. 코브라? 네. 그렇죠. 독사 있잖아요, 독사. 들렸어요. 자, 하인들한테 독사가 잔뜩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일설에 의하면은 그 상자 안에다가 손을 넣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독사가 이 팔을 물게 해서 죽겠다는 얘기도 있고, 클레오파트라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몸매도 좋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아름다운 몸매 상징하면 또 이 바스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네. 그래서 이 독사가 클레오파트라 가슴을 물게 했다 그래요. 이거 기름이.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네. 그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이제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이 지중해의 패자가 된다. 자,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고 뛰어난 판단력으로 이 제국을 잘 이끌어갔는데, 자, 이제 자기 경쟁자들이 다 제거가 됐죠. 그러니까, 그쵸, 편하죠. 이제 원로원으로 돌아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원로원 귀족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네. 그쵸.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해하거나 할까, 뭐 카이사르의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 귀족들을 안심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로마 공화국의 전통을 부정하지 않겠다. 네. 자, 근데 주변 원로원 귀족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뭐랄까, 저항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황제에 오르시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옥타비아누스한테 아부를 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끝내 황제에 오르는 거를 거부해요. 대신에 나는 로마 제1의 시민이 되겠다 그래요. 자, 이 로마 제1의 시민을 뜻하는 라틴어가 프린캡스예요. 뭐라고요? 프린캡스. 시험에 낼 거예요. 자, 스스로는 자기를 프린캡스라고 불렀고, 자, 원로는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죠. 아무튼 최고 지배자니까 앞으로 끝까지 해야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다. 지금 이제 로마를 다스리게 된 절대자시니까 우리 원로원에서 칭호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맞아요. 잘 그었어요. 최고예요. 네. 자, 요렇게 올리게 된다. 존엄한 자. 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로마는 사실상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자를 거부하게 했지만 누구도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일체 초대 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부터 로마 황제들은 다 뒤에 카이사르라고 불리거나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돼요. 네. 자, 로마 황제를 뜻하는 두 단어 뭐라고요? 하나는 카이사르, 하나는 혹은 아우구스투스. 다 원로원에서 이렇게 칭호를 올리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7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기원 후 14년까지 황제 노릇을 40년 동안 하거든요.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요 무렵에 기원 전후가 지금 나뉘죠. 자, 기원 전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자, 이거 예수님은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역사학자들이 대체로 얘기를 하는데 기원전 7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기원전 2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명확하진 않아요. 아무튼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노릇을 하고 있을 무렵에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네? 자, 여기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들어봤죠? 이스라엘의 수도. 그 예루살렘 주변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그 도시 마국간에서 예,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어린 아기가 하나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죠. 이 역사 시간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할게요. 예수라고 할게요. 네. 근데 자, 여기 지금 조연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동방박사 들어봤죠? 네, 이 예수를 축복해주기 위해 온 네, 그런 동방박사들 3명이 여기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나요. 자,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어디 사람? 유대인이었죠. 네. 자, 유대인들은 원래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유대교.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네. 여호와를 숭배하죠.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죠. 네. 혹은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님은 다 만들님은 다 날림이야. 자, 이렇게 해서 유대교, 예, 유대교를 믿는 이 동네에서 예수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자, 근데 예수는 당시 이 지금 보시면은 지도 보시면은 요 지역을 로마가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여길 지배하러 와가지고 로마에서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게 됐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보고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요. 그리고 로마가 믿는 여러 신들, 우리 로마는 문화적으로 그리스한테 열등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에 있던 신들을 그대로 본따와가지고 로마 신으로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그죠? 자, 로마 사람들은 그죠? 이 로마 신들 여러 다신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영토를 팽창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여기 살고 있던 유대인들한테도 황제를 숭배하거나 그 로마 신들 중에서 최고 주피터를 섬기거나 이런 것들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거부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예수가 평등을 외치면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죠. 예, 뭐 물 위를 걷는다거나, 혹은 자,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 장님, 소경이라고 하죠. 장님의 눈을 진흙을 발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뜨게 했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다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먹였죠. 예. 요한하게 진행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아래 모두의 평등. 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점점 유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됐단 말이에요. 자, 당시 유대교에서는, 선생님 봐봐. 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유대인들 선지자가 모세라는 사람 들어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가지고 썼다는 5개의 성경 그 경전인데 아무튼 그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유대교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토라라는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쓴 성경책이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태어나고 이후에 나온 성경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이 토라를 연구하는 예, 자, 율법을 연구하는 그 뭐 율법주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유대인들 이렇게 뭐랄까 어, 유대인들 중에서 약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워낙 로마가 군대도 막강하고 이렇게 저렇게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우리 말 안 따르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신념을 이제 접어두고 로마인들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유일신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율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수가 이거를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랍비들은 예수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랍비들과 로마인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를 공격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는 결국은 이제 로마인들과 그 유대인 랍비들의 어떤 탄압을 받아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죽기 전날 밤, 네. 자, 그 유명한 다빈치의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인물 가리옷 유다라고 들어봤죠? 예수. 그렇죠. 예수를 배신했던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격이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거짓말할 거. 그치. 나를 모른다고. 맞아요. 근데 서로 거짓말했죠? 제가 3번 예수님을 부정할 거라 그러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하죠. 이게 예수님은 참패라고 죽여야 한다고. 자, 결국은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자, 십자가 여기 못 박을 때 이런 살 이런 데다 박으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매달아 놓으면. 이게 살이 이렇게 찢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 때 어디다 못을 박는다 그래요? 네, 여기 손등에 있는 뼈 있죠? 여기 뼈랑, 그치, 뼈를 부수면서 여기다 못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꽈가지고 요 발등에다가 못을 또 박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게 만약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 이거 뼈도 떨어져요. 으스러지겠죠. 그러니까 으스러지지 말라고 여기다 박은 다음에 끈으로 매요, 이거. 네. 그렇게 달아 놓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사람이 금방 죽을까요? 사람 목숨이 질겨요. 금방 안 죽는단 말이에요. 많이 버티는 사람들은 2주일을 버틴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쵸.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아까 우리 검투노였던 스파르타쿠스도 열흘 이상을 매달려 있었다 그래요. 엄청 괴로웠겠죠? 먹이면 쫄수 있는 만큼만 먹여가지고 오래 버티게 해야지. 자, 이렇게 야, 그럼 한 2개월 버티게 하면은 그냥 좀 미치는 거야. 시간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시간 거데 아니, 그쵸. 마취가 어딨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이니까. 예를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죽게 돼요. 근데 자, 우리 저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네, 맞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일설에 의하면은 40일 동안 여기 이승세계에 머물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고 하죠. 네. 표현하면 누가 맨날 유치원을 자, 그런데 아무튼 예수의 이런 기적이 예수의 어떤 죽음과 관련된 이 기적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예수를 크리스트라고 부르죠. 크라이스트. 이걸 우리말로 옮기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예수 기독교라고 하죠. 이게 크리스트교. 요 크리스트교 쓰는 것도 낼게요. 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크리스트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공격을 받아요, 로마인들한테.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념을 굽히라고 공격받는 거를 박해라고 하죠, 박해. 들어봤어요? 네. 자, 여러 면으로 박해를 받지만 사람들 특성이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 전역으로 이 크리스트교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주로 누가 많이 믿었을까? 귀족이 많이 믿었을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이제 노예나 평민들 계급에서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었다 그래요. 특히 여자들이 또 많이 믿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트교는 점점 로마로 퍼져나가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에
사실 이거는 교과서에서 안 배우거든요, 이 황제들은. 자, 우리 아우구스투스가 40여 년 황제를 하고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다 잘했는데, 자, 황제로서 아쉬웠던 거 하나. 아,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만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굉장히 좀 사생활이 좀 난잡하기도 했고, 자, 그 딸이 낳았던 아들도 있었는데 금방 죽고 이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 직계 혈통은 어떻게 된다? 다 끊긴단 말이에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그 자기 혈통에 집착을 해요. 어떻게든 자기 피가 흐르는 사람한테 황제 자리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이제 그 황제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자,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의 이제 부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부인이 리비아 드루실라라는 여자인데 아주 예뻤어요. 막 그 로마 역사가들 기록에 의하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껌뻑 죽을 정도로 아주 예뻤는데, 껌뻑 죽는다는 표현은 이제 이렇게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자, 근데 옥타비아누스 황제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예쁜 여인을 차지하려고. 홀려. 일단 자기 부인이랑 이혼해요. 그 서양에서는 일부 일처예요,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애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여인을 자기 여왕, 황후로 만들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을 하고, 그 리비아는 유부녀라 그랬죠. 티베리우스는 남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여인도 티베리우스랑 그 남편이랑 이혼을 시켜요. 그리고는 그 리비아랑 옥타비아누스가 결혼을 해요. 자, 근데 티베리우스는 자기 예쁜 아내를 뺏기고 나서 병들어서 죽어요. 자, 리비아는 이미 예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나이였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 하나는 아버지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티베리우스였고, 로마는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옥타비아누스랑 재혼할 때, 다시 결혼할 때 뱃속에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드루수스란 아이인데. 자, 근데 암튼 옥타비아누스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 혈육한테 황제자를 주려고 하는데, 자, 그거를 결국은 뜻을 이루질 못하고, 자기가 이제 예뻐서 결혼했던 그 리비아가 결혼 전에 낳은 자식 있죠. 그 티베리우스라는 자식한테 어쩔 수 없이 황제자를 줘요.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된 사람이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예요. 자, 보세요. 예. 요거 빨리 얘기할게, 빨리. 예. 자, 아우구스투스가 딸 율리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재혼한 부인이 데리고 왔던 원래 있었던 아들 있죠.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황제자를 줘요. 근데 황제자를 주면서 자기 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섞인 자기 누나의 손자 쪽, 이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입적을 하면서 이 티베리우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너 아들 낳으면 너 아들한테 주지 말고 우리 누나 피가 섞인 사람한테 황제자리를 물려줘야 돼. 자, 이거를 약속을 받아놓고 죽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복잡한데 다 알 필요는 없고,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양자가 되고, 자, 이제 티베리우스는 이제 황제가 됐죠. 자, 근데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히 뭐랄까 연설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얘기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이런 성격인데 비해서 티베리우스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진짜 말 그대로 아이였어요. 아이. MBTI 아이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완전 아이였어요. 자, 그래서 누가? 뭐랄까 굉장히 좀 이렇게 조용하고 음침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어, 이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랑 아까 황제 자리 받으면서 약속을 했다 그랬죠. 이 티베리우스가 죽을 때 황제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기로? 그렇지, 아우구스투스 누나의 혈육 쪽으로 이거를 황제 자리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티베리우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숨통이 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자기 손자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누나 쪽의 혈육이었던 칼리굴라한테 황제 자리가 가요. 자, 칼리굴라는 원래 분명히 가이우스인데 칼리굴라는 별명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싣는 작은 군화를 칼리굴라라고 부르는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 따라서 군대 생활을 조금 경험해 본 게 있어가지고 그때 군인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조그만 군화를 싣고 다닌다고. 칼리굴라. 자, 이 칼리굴라는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생들은 어,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 1979년에 칼리굴라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내용이 이상해. 39금이에요. 네? 이건 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그렇죠. 성인이 20살부터니까 원래 19금이 제일 최고 연령대인데 선생님이 이건 정했어요. 선생님이 이번에 이거 가르치려고 그거 영화 예전에 받아놨던 걸 다시 봤어요. 근데 지금 너희는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영화예요. 네. 정말로 야하고 잔인해요. 그래서 그런 영화인데 나중에 너희 트면 이거는 전설적인 영화예요. 워낙 유명한 영화예요. 이랑 계속 기다려. 나중에 20살이 넘으면 보세요. 근데 20살이 넘어서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선생님 나이쯤 되면 보세요. 39살이 되면. 자, 미만이었잖아. 39세 미만. 자, 이 칼리굴라는 보세요. 그 로마에서 손꼽히는 폭군이에요. 일단은 여자를 아주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하고 네, 뮤지션이 좀 여자를 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그 연상적인 로마에서는 근친상간을 금지했는데 자기 여동생 3명이랑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칼리굴라. 요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거는 그 로마 제국이라는 넷플릭스 들어봤죠?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시즌 1, 시즌 2, 3, 시즌 3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덜해요. 요거는 19금. 이건 이슬? 아, 나중에 예. 근데 아무튼 로마의 어떤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표현된 어떻게 보면 명작인데 너무 수위가 세요. 그래서 크면 보세요. 자, 칼리굴라가 4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다가 칼리굴라가 한번 되게 아팠어요.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깨어났는데 그 깨어나서부터 이제 막장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너무 황제가 막장 행동을 하니까 황제 주변에 있던 근위대가 이 칼리굴라가 저기 공연 보러 갔을 때 칼리굴라를 앞뒤로 막은 다음에 자, 목에다 칼을 넣어가지고 칼리굴라를 죽여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칼리굴라가 죽고 칼리굴라의 삼촌격이었던 클라우디우스가 4번째 황제가 돼요.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기록에 의하면은 뇌성마비였다 그래요. 너희 뇌성마비 뭔지 알아요? 내 성과 전문가. 그 장애인들 있죠? 그 장애인들 좀 이렇게 행동이나 판단 이렇게 잘 못하는 좀 정신 지체 장애라고 하나요? 그런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웃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말을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자꾸 침을 흘렸다 그래요. 안 돼? 자, 침을 흘리고, 자꾸 이렇게 좀 다리는 저렇고, 그래서 좀 장애나 문제가 많았던 황제가 클라우디스예요. 쉽지 않죠, 정신이. 자,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참 오죠. 자, 클라우디우스 부인이 셋 있었는데 세 번째 클라우디우스 부인이 이제 게르마니쿠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죄송합니다. 브리타니쿠스요. 죄송합니다. 자, 근데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이긴 한데, 똑같이. 자, 브리타니쿠스 엄마가 클라우디우스 냅두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바람 폈다고. 그냥 자,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입장에서는 브리타니쿠스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치.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그 불륜 일으킨 부인을 처형시키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 새로운 부인이 아그리피나예요. 아그리파라는 옥타비아누스 오른팔 같은 장군의 손녀예요. 아그리피나. 근데 이 아그리피나는 아주 욕구도 좀 강하고 정치적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 자기 오빠였던 그 폭군 칼리굴라랑 얼레리 꼴레리 하기도 했고, 이 아그리피나가 전 남편 그나이우스 사이에서 네로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없는 곳.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로마 최초의 폭군함, 최초라기보다는 로마의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막장 폭군이 칼리굴라가 첫 번째라면 더 유명한 폭군이 이 네로예요. 네로는 선생님 잘 봐. 요거 하고 마칠 거예요. 아그리피나의 자식이었는데 아그리피나가 전 남편 그나이우스가 죽은 다음에 아그리피나 집안 가문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부인 처형했다 그랬죠? 클라우디우스랑 아그리피나가 결혼을 해요. 근데 아들 없어? 자, 근데 아그리피나 입장에서는 클라우디우스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나온 브리타니쿠스가 왕 되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겠죠? 자기 자식 네로를 왕으로 삼고 시켰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아그리피나가 클라우디우스에게 이렇게 잘해서 네로가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입적이 된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클라우디우스가 옥타비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옥타비아랑 네로가 결혼을 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네로가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입적이 되고 5대 황제가 된다. 요 네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할게요.